자,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을 열었어요. 그동안 참 아마 거추장스러웠을 겁니다. 네. 자, 모든 것들을 다 통과시켜 버렸네요. 이게 근데 이 한번 이재명이 이거는 나는 반대다 하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했죠. 표명을 했는데 그게 그 7일 밤인가요? 그 뭐 심야 최고위원 네. 회의를 하는데 네. 그 강성 친명 최고위원인 정정래랑 장경태가 대표님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시죠.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허. 예. 그래갖고 엄청 설득을 하고 이걸 좀 저기 가한 것 같아요. 선의의 압박을. 네. 그랬더니 이재명이 못 내기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여갖고 이재명의 오케이를 받아갖고 오늘 이제 밀어붙인 건데. 그래서 이 보니까 이제 친명이 분화하기 시작했다. 네. 친명이 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강온 친명 내에서도 좀 그나마 말이 통하는 온건파가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 우리 현정님이 얘기한 김영진, 우상호, 그다음에 정성호 뭐 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요번에 이제 더민주혁신회의를 주축으로 해갖고 그냥 뭐 무조건 뭐 앞뒤 전후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들이받는 이런 강성파들이 있는데 이제 친명 내에서도 그런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민주당의 세력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구친명은 가고 네. 신친명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즉 이제 구친명이라는 게 7인의 중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 친명들은 좀 약해서 안 된다. 신친명들 아주 이제 강경파들이 이제 이재명 옆에 지금 다 포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한 게 뭐냐 하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 이거 다 없애고 그다음에 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참 여기 이거는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 3월 달에 현행 당규 조항이면 이제 이재명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대선 출마를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제 이 6월 달에 이제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그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기소가 된 경우에 당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그 규정. 그것도 날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뭐 다 하여튼 그동안 뭐 개혁한다고 본인들이 생쇼한 거는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회의원 후보 원내대표 경선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이 내용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혁신 같은 거 다 걷어차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개딸당 된다. 오늘 그 선언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딸당, 개딸 전체주의에 입각해갖고 이재명 유일 체제를 확고하게 완성을 시키자 그런 건데 이제 금요일 오후에 나온 그 이화영 9년 6개월 중형 선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를 더 그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시 현실로 등장하고 뭐 오늘 이제 문화일보에 따르면 빠르면 내일 네. 늦어도 모레는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러한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우리의 영웅인 지도자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결사옹위하는 수령 결사 옹위 정신에 입각 총폭탄 정신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당원 당규 바꾸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김영진이가 오늘 경향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이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측근 그룹들이 집단적으로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대표가 계속 설탕, 즉 감언이슬만 먹는다면 이가 다 썩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센 이야기를 했는데 이 7인회 멤버였고 수원 3선 아닙니까? 그렇죠. 수원 3선이고 지난 4월 총선 때까지 이재명의 정무조정실장을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이재명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야, 이거는 거의 뭐 딴 살림 뭐 차리는 것을 그 각오하고 그리고 그 경향신문 인터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도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한번 그 설득을 해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영진이 뭐라고 답하냐면 설득해서 해결된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우상호는 이제 뭐 이번에 국회의원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또 책도 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진이 소위 친인의 멤버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근데 그분도 지금 정청래 의원과 같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김영진 의원의 말이 맞다고요. 조금 결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김영진을 힘을 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꽤 지금 물밑에서 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 이런 이재명과 이 일부 신친명 의 독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왜냐? 잘못하면 이제 개딸들한테 아주 그냥 박살이 나니까. 아작나니까. 말은 못하지만 다들 속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옛날 김상곤 혁신위가 있었잖아요. 그게 핵심 멤버가 누구죠? 조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은경 혁신위도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항상 뭔가 선거 지고 어쩔 때마다 전부 다 이제 혁신위로 분칠을 했어요. 얼굴에 분 다 칠하고 나와서 이제 저희도 화장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크린징 크림으로 싹 지우고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버렸습니다. 뭐 어때서? 그래 놓고는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은 혁신했다고 국민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정치개혁에 앞장섭니다. 혁신했습니다. 이렇게 당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속여서 표를 얻어가나 놓고 이거 바꿀 때는 한마디의 국민들에게 양해나 사과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들어진 거고 네. 그 혁신위 멤버 중에 한 명이 조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 대표가 누구예요? 네.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었죠. 문재인.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지우기예요. 네. 한마디로 문재인 지우기고 그 이제 이재명 유일 체제로 이제 아무런 방해물 없이 그냥 앞으로만 고고하자.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단 이 기소만 한다고 해서 이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진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 지금 이제 우리 현정님 딱 초기에는 작년 9월에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뭐 40표 뭐 38, 뭐 40표 뭐 근데 그 뭐 또 색출 작전 네네. 벌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뭐 물밑에서 부글부글하는 네. 그러니까 이 추미애를 낙점했는데 우원식을 찍는 네. 그 밑에서 부글부글하는 그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영장 쳐 보면은 네.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을 지금 지적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게 지금 친신명들이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뭔가 당내에서는 이렇게 야, 이거 지금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렇지만 아니 이재명 당이야 무슨 공천을 왜 본인이 하려고 그래? 왜 이거 만들어서 왜 지방선거 공천을 자기가 해? 그렇죠. 이런 이제 지금 반발들 이게 나오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84조 논쟁. 네. 이게 사실상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논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네. 네. 왜냐? 지금 모든 걸 방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검사 탄핵 그다음에 뭐 어디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 자기 무슨 판사 30년 했는데 이런 판사 처음 봤다고 그러고 막 같은 이 저걸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84조가 국민들도 보시기에 그 말이 맞네. 이게 소추라는 의미는 재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인식. 네. 그리고 솔직히 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민주당 패널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또 서정욱 변호사랑 그 통화를 해봤더니 네.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방송에 그 설주환 변호사랑 같이 나갔는데 네, 설주환. 설주환 변호사도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더래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채널A에서 장윤미 민주당 네, 패널 장윤미. 아주 보기 잘하신 장윤미죠. 네, 장윤미 변호사도 그런 의견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세 번째 주제에서 이 84조 한동훈이 쏘아올린 여기에 대해서 주요 그 정치인들이 발언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이른바 신찐명들에게 밀려나는 구친명들이 네네. 뭔가 하나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 임기를 이렇게 그냥 고무줄처럼 늘리고 이재명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왜 현역들한테는 이게 싫으냐면은 네. 이 국회의원요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는 게 국회의원한테는 제일 큰 권력 중에 하나거든요. 걸려있죠. 예. 지방선거 공천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서울에 무슨 국회의원이면 구청장, 구의원, 뭐 구청장, 서울시의원, 자기 동네 구의원. 이게 그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인데, 야 이거 뭐 이재명이 행사하면은 그냥 내 의지와 무관하게 또 더민주혁신회 이런 뭐 우리 동네에 그런 좀 뭔가 꼴통파가 뭐 구청장으로 나오겠다면 나는 반대인데 그런 사람 바로 그냥 위에서 공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왜 없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좀 이게 이게 뒷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국회의원들이요. 뭐 금전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권력적인 문제나 그 제일 그거 한 게 바로 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예를 들어 뭐 구의원들 볼 수 있죠. 그다음 시의원들, 광역의 있죠. 구청장 있죠. 시장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수족이에요. 사실은 네. 국회의원들 수족이고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을 행사하면 싶은데 문제는 이 개딸들 권한이 너무 세져 버렸잖아요. 지금 뭐 보니까 뭐 20%를 그냥 원내대표 뽑는데도 하고 국회의장 뽑는다고 하고 더 세져 버리면 아마 이제 이 장외 세력이 사실상 의원을 가지고 놀 겁니다. 그렇죠. 즉 극단적인 소수 세력이 예. 다수 세력을 움직이는 외도독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지금 왜냐하면 일단 이제 자기는 됐는데 네. 내가 좀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너네들이 왜 저 공천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게 개딸 지휘부가 있지 않습니까? 개딸 지휘부가 그 중에서는 김어준도 있고 한데 이런 선수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어준이 또 여론조사 꽃 뭐 해갖고 뭐 그 개딸들한테 인기 있는 그 아주 꼴통파를 뭐 어디 구청장으로 밀자 뭐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죠 국회의원이 쟤는 쟤 또라이래갖고 저런 애를 어떻게 우리 동네 구청장 시켜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감독님 오늘 그 YTN에 호남에 뭐 국회의원이 뭐 보좌관 벌써 있어요? 어떤 사업가한테 그 아들 보좌관 시켜줄 테니까 뭐 5천만 원 뭐 해가지고 네. 저거 나왔잖아요. 네, 저 광주인가요? 그죠? 그 광주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변호사라니까요. 아마 그 저 광주 쪽에서 요번에 그 변호사면서 국회의원 된 사람 있잖아요. 네. 우리 뭐 대충 뭐 나오잖아요. 예. 그게 뭐냐? 사업가한테 형님 그 우리 아들 그 조카 내가 이제 당선되면 국회 저 보좌진으로 시켜줄 테니까.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5천만 좀 꿔 주셔. 뭐 5천 땡겼다는 거 아니에요. 간땡이가 부었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좌우를 또 이렇게 그 경험해 본 네. 그 경험에 의거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돈 땡기는 그 집착, 그 악착같이 돈 땡기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이 민주당한테 못 당해요. 네, 민주당은요, 굉장히 이게 이제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진 그거 하나 갖고도 지금 5천을 땡기잖아요. 보좌진 네? 한 명이 5천.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서울에 구청장이다, 서울시의원이다, 구의원이다. 예? 어떻겠어요? 한 명이 5천 같으면 뭐 네. 그 구의원들 하면 꽤 돈 되겠는데. 물론 이제 양심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공천권을
사실상 이재명이 행사한다는 거는 개딸들이 행사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개딸 행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84조가 이게 뭐 되면 야, 이 양반 이거 지금 뭐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의구심과 흔들림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선거까지 자기가 공천하겠다는 이 신친명들의 계략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 사실은 김영진과 우상호는 이렇게 그 빙산의 일각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밑에 이게 굉장한 불만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고 지금요 각 지역에 이게 지금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볼 때는 지방선거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현재로서는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개딸한테 뭔가 이게 좀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의원보다는 왜냐하면 해당 의원보다 충분히 저 국회의원들이 개딸이 더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니까 이게 아마 당내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4시부터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일단 지금 상임위원장들을 아마 일방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5시쯤에 이제 본회의 열어서 뭐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보이콧을 하고 보이콧을 하자. 그리고 뭐 그 당 정책위 산하의 분야별로 15개 특위를 만들어서 네. 당정 협의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자. 네. 뭐 이른바 시행령 뭐 정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네. 들어서 종부세 뭐 저 일가구 뭐 종부세 뭐 이런 거 세율 뭐 세금 뭐 어떻게 하는 거는 굳이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도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보이콧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네. 법사위 운영위 중에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뭐 하는 절충으로 해서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데 바로 지금 후자로 나가면요. 네, 민주당한테 속된 말로 호구 잡힙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투쟁이라는 것도 어떤 좀 벼랑 끝 전술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지금 저기는 뭐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너무 자기들이 이렇게 독주하는 모습을 비춰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이 뭐 집권 여당으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뭔가 협상의 어떤 유리한 점들을 좀 끌어내는 그렇죠. 그 전략이 예.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